플루타르크 영웅전. 알렉산더, 그는 코사이족을 공략하여 청년 이상의 장정 전부를 목잘라 죽였다. 이것은 헤파이스티온에게 바친 희생물이었다. 그리고 헤파이스티온의 무덤에 그 비용은 신경을 쓰지 말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마음껏 치장해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건축가 중에서도 그 신기한 책상과 규모의 웅대함, 대담한 구상과 장식 따위로 평판이 높은 스타시크라테스가 이 일을 맡게 됐다. 이 사람은 일찍이 알렉산드로스를 만났을 때 온 세계의 모든 산들 중에서 드라케 아토스산은 어떠한 형체, 어떠한 자세를 한 사람의 상이라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산이라고 자랑하듯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만일 폐하의 명령만 떨어지면 아토스산을 폐하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장 오래 갈 수 있고 또 멀리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념물로 남기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왕이 잠자코 있자 그는 왕이 왼손에는 인구 1만이나 되는 도시를 잡고 바른 손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큰 강을 잡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물론 그때는 왕이 거절하였지만 이번에는 돈이 많이 들어도 신경을 쓸 것 없이 좀 더 신기하고도 웅장한 무덤을 짓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건축가들과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에 이른 것이다. 알렉산드로스가 바빌론으로 진격하고 있는 동안에 네아르쿠스가 그의 선단을 이끌고 또다시 대항으로부터 에우프라테스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 있는 곳으로 몇 사람의 칼디아인 점술가들이 와서 알렉산드로스에게 바빌론으로 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이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빌론으로 진격하여 성벽 앞에까지 갔다. 그때 많은 까마귀들이 공중에서 싸우며 서로 물어뜯고 있는 것을 봤다. 그중 몇 마리는 왕의 옆으로 떨어졌다. 그 후 바빌론의 장군 아폴로도루스가 알렉산드로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알렉산드로스는 점술가 피타고라스를 불러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므로 알렉산드로스가 물었다. 그래, 제사 드린 결과가 어땠소? 그랬더니 그가 제물로 쓴 짐승의 간에 간염이 없었다고 대답하자 알렉산드로스는 크게 놀라며 이렇게 탄식했다. 큰일났군. 참 불길한 징조로군. 왕은 피타고라스를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네아르쿠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그리하여 바빌론성 밖에 친 천막에서 기거하지도 않고 에우프라테스 강에 배를 띄우고 선유를 즐기기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많은 불길한 징조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기르고 있던 순한 사자 가운데서 가장 크고 훌륭한 놈을 당나귀가 덤벼들어 걷어차 죽여버렸다. 또 어느 날 왕이 옷을 벗고 공놀이를 한 다음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왕과 같이 공놀이를 하던 소년이 왕의 옷을 갖다 주려고 탈의실로 갔다. 그런데 난데없는 녀석이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은 채 옥좌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웬 놈이냐고 물었지만 오랫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지정신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메세네 태생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해안에서 이곳으로 잡혀와서 오랫동안 투옥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세라피스 신이 나타나서 사슬을 끌어주었어. 그리고는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더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명령했어. 이 말을 들은 알렉산드로스는 그 사나이를 점술가들이 권하는 대로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크게 낙담하고 신들이 자기를 저버렸다고 두려워하며 친구들을 의심하게 됐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안티파테르와 그 아들들을 두려워하였다. 그 아들 중에서 이올라우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술잔을 집어들이는 시종관이었다. 그리고 키산데르는 최근에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인의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는 배를 움켜쥐고 깔깔 웃어댔다. 그는 그리스풍 교육을 받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노발대발하여 그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그의 머리를 벽에다 부딪혔다. 또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안티파테레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카산데르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자 알렉산드로스는 그 말을 가로막고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아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먼 길을 여기까지 왔겠느냐 말이다. 이 말에 카센다르가 증거가 있을 곳을 떠나서 멀리 온 것부터가 거짓 소송을 하기 위하여 온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큰 소리로 웃어대며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 일파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어느 쪽을 취해도 이치에 닿는 궤변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판명되는 날에는 너희들을 엄히 혼내줄 테니 그리 알아라.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카산데르의 마음속에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깊은 공포심이 스며들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훨씬 후에 그가 마케도니아 왕이 되어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을 때 대포이로 가서 많은 초상들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의 초상이 눈에 띄자 그 충격 때문에 갑자기 눈이 빙빙 돌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초죽음이 되었다가 한참 만에 겨우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차츰 신의 섭리라는 것에 자꾸만 마음이 기울어갔다. 그 바람에 마음이 흔들려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을 영묘한 전조람의 제사를 드리는 자, 정제를 행하는 자, 점을 치는 자들이 궁중에 우글우글 모여들어 알렉산드로스의 마음을 우행과 공포로 가득 채워줬다. 그러자 헤파이스티온에 관해서는 이미 신의 신탁을 받았으므로 슬픔을 몰아내기 위하여 왕은 또다시 제사와 주연에 골몰하게 됐다. 네아르쿠스 일행을 맞이하여 화려한 주연을 베풀고 그것이 끝난 후 언제나처럼 잠자리에 들려고 모욕을 하였다. 그러나 메디우스가 하도 쪼르는 바람에 그의 집에서 베풀어진 연회에 갔다. 거기서 그날 밤과 다음 날을 연이어 포금하던 중 왕은 갑자기 전신이 열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사가에 따라서는 왕은 이때 헤라클레스의 큰 술잔으로 포금을 하였다고도 하고 장끝으로 등을 찔린 것처럼 등에 갑자기 큰 통증을 느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가들이 위대한 업적에는 비극적이며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결말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날조한 것임에 틀림없다.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하면 왕이 대단한 고열에 신음하고 갈증이 심하여 술을 마시다가 장난에 빠져 다이시우스 달 30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일지에는 그때의 병세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다이시우스 달 18일 발열 때문에 목욕탕에서 잠이 들다. 다음날 목욕을 끝마친 다음 왕의 방으로 옮겨지다. 오타한 것 같네요. 끝마친일 텐데 끝마친이라고 써있습니다. 메디우스와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낸 후 목욕을 끝마친 다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들다 밤새도록 발열 20일에 또다시 목욕을 하던 관례대로 제사를 드린 후 네아르쿠스 일행과 하루를 보내며 항해와 태양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21일 날도 전날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루를 보냈다. 열은 더 고열이고 밤중 내내 편히 잠을 못 이루다. 다음날엔 열이 아주 고열이었어 침대를 욕조 곁으로 옮겨다 놓고 잠자리에 들다. 장군들과 결혼 중인 장군직에 관하여 의논한 다음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자를 임명하다. 24일 고열 부축을 받고서 제사를 드리다. 장군 중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대청해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다. 부대장 500인 대장들에게는 밤새도록 대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다. 25일 대안에 있는 왕궁으로 이동되어 얼마 잠을 이루지 못하다. 열이 내리지 않다. 여러 장군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말도 못하다. 26일에도 병세는 여전하다. 그로 인하여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왕이 서거한 줄로 생각하고도 궁궐 문 앞에 와서 소요를 일으키다. 그들은 왕의 막료들을 위협하여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궁궐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문을 열고 하나씩 소복 차림으로 왕의 침대 옆을 지나며 쾌유를 빌다. 이날 세라피스의 신전으로 피톤과 셀레우쿠스를 파견하여 왕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신탁을 묻다. 신은 옮기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신탁을 내리다. 28일 저녁 서거. 이상의 인용은 대부분 왕실 일지에 기록된 대로를 옮긴 것이다. 왕이 독살되었다는 의심을 품은 사람은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6년 후에 밀고에 의하여 왕이 독살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다. 올림피아스가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였을 때 이미 죽은 이올라우스가 왕을 독살하였다고 폭로하고는 그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어 바람에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사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안티파테르와 공모하여 독살하였다고도 한다. 하그노테미스라는 자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독약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안티고노스 왕 자신의 입을 통하여 직접 듣고서 그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그 독이란 얼음처럼 찬 불로써 노나크리스 씨 부근의 어떤 바위에서 이슬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모아서 말바꾸 속에 저장해둔 것이라고 한다. 그 물이 너무도 차고 침투력이 강하여 다른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가들은 독살에 관한 이야기는 날조된 이야기로 보고 있다. 이 적지 않은 증거는 그 증거 여하의 문제를 둘러싸고 장군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시체는 오랫동안 질식할 것만 같은 무더운 장소에 방치돼 있었다. 그렇지만 독살의 징후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신은 청결하고도 신선하게 보존되었고 향기를 발산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록사나는 이때 임신 중이었으며 그 때문에 마케도니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스타티라를 몹시 질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의 필적을 위조해서 편지로 스타티라를 불렀다. 스타티라가 그의 누의 동생과 함께 오자 그녀들을 죽여 시체를 우물 속에 던지고서 그 위에다 흙을 덮었다. 여기에는 페르디카스가 공모했다. 그는 왕이 서거한 후 즉시로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아르이다이오스를 왕통을 이루는 실권자로 삼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신분도 얕은 천한 여자 필린나의 몸에서 태어난 필리포스의 아들로 몸이 병 때문에 정신도 바보가 된 사람이었다. 이 병은 유전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아이 때는 뛰어나게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소년이었으나 올림피아스가 독약을 먹여 신체도 나빠지고 정신도 썩게 됐다는 것이다. 카이사르 기원전 100년부터 44년 술라는 로마의 정권을 장악한 후 일찍이 독재적 권력을 휘둘렸던 자기가 미워하는 카이사르를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로 하여금 이혼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코르넬리아가 위협이나 감언 이설로는 이혼을 하지 않자 보복수단으로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결혼 지참금을 몰수하였다. 술라가 카이사르를 미워하게 된 원인은 카이사르가 마리우스의 인척이었기 때문이었다. 카이사르의 고모인 율리아는 대마리우스에게 시집을 갔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소마리우스로서 카이사르와는 이종사촌간이었다. 그런데 술라가 정권을 장악한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정무도 다사다난하여 카이사르를 감시할 겨를이 없었다. 카이사르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직 연소한 몸으로 미네에 나가서 사제직의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술라는 본래 카이사르가 낙선하도록 방해 공작을 꾸몄다. 심지어는 카이사르를 암살하려고까지 하였으므로 이런 풋내기 어린애를 죽일 이유는 없지 않소 하고 충고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 그러나 술라는 이 소녀는 한낱 아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많은 마리우스가 들어있어. 그것이 보이지 않다니 당신들은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